노정 박상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제가 더 잘 보이질 않고요. 오늘의 주인공들을 찍어줄 그 월간새 최명근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사진을 찍어주실 겁니다. 고각 이병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 남선생님 친구분들하고 좀 재벌포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른 분들도 나오셨는데 행사가 좀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서 테이프 커팅을 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손수건이 푸는 거를 테이프 한 개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양옆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세게. 그 자리에 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시계연서의 사무국장이신 김희원 선생님께서 서짓발간 경과 보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전 원주 선생님 서짓발간이 숨어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2013년 7월 27일 남전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직후 서울에는 많이 슬프고 황망한 마음에 많은 일들이 막막하기만 하였었으나 선생님께서 생전에 짚어주신 은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또 수고객들의 열기가 하나가 되다 보니 장례식장에서부터 추모의 열기가 모아져서 유작전 추진과 서짓발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장과 파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여 당시 약 750여 분의 조문객 중 약 120여 분께서 선생님 작품을 갖고 계시다고 연락처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여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작품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계소실과 또 선생님께서 생전에 제시해주셨던 서울시립대학교 서해동아리 연목회에 있는 작품들은 물론 선생님 고택인 강원도 평창군 화진폭 죽정서원에도 수차례 방문해서 작품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작전 개최와 추모집 발간을 위해 유작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십 차례 회의를 열고 서세 1주기만인 2014년도에 인천 남동문화회관의 초청으로 내고장 명인전 뿌리 깊은 나무 전시를 개최하였고 또 서세 3주기 때는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서울 미술전당 서해박물관에서 유어예와 남자 선생님 학술대회를 동시에 가졌었습니다. 서세 5주기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강원도 진무령 미술관에서 화합의 울림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발판으로 작년 10주기에 선생님 이양당 김인숙 선생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노민 시계연습회 회장 김인숙입니다. 10여 년 전 2013년 개상년 7월 27일 남전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것이 어제일 같은데 벌써 10일기가 되어갑니다. 남전 선생님은 서법에 대한 뜻과 예술 세계를 제대로 계승하고자 서세 10주기를 대비해서 추모서집과 전시회를 목표로 그간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서집을 만들려고 남전 스님께서 만년을 보내신 사진포를 차례 방문했는데 눈에 띈 것은 남전 선생님께서 만드신 검여서집에 대한 사진 편집 자료, 복사본 등 기초 자료가 한 켠에 쌓여 있어서 우리도 하루속히 남전 선생님에 대한 서집을 만들어야 할 텐데 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남전 선생님은 전화와 카메라와 영상이 발달하지 않은 75년에서부터 83년까지 검여 선생님 서집을 검여 선생님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만드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늘 가슴이 뭉클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남전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여 년 만에 서집 3권과 종각집 1권을 만들어 오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품을 촬영해 주신 사진가 작가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수장자분들과 무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지인분들과 선물을 주신 박용철 선생님, 박동규 선생님, 조민환 선생님과 드로잉북 선물을 주신 홍용선 선생님, 장기성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특히 최근 2년 동안 낮에는 생업을 하고 주말과 저녁에는 서실에 모여 작품의 사진 촬영, 연도별 분류 작업, 번역, 편집, 조정, 홍보자료 작성, 전시 작품 선정, 밤새워서 전시장 디스플레이 등에 매달려 주신 시계연설의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하임 남영인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전 선생님을 그리워하시고 못 잊어 하시면서 남전 선생님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 강원도에서부터 먼 거리에서부터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시계연설의 회원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짧았어야 되는데요. 좀 딱딱하게. 여러 어른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드리는데 좀 민망스럽습니다. 축사라기보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많아져요. 나이가 있더라도 눈물이 난다는 누구 얘기처럼 조용히 가만히 또 무슨 이유 없는 눈물이 게 자주 납니다. 근데 오늘 더더구나 우리 자별에게 지나시던 남자인데 추모 전담회가 또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지금 잠깐 한 데서 회장을 해보니까 투병을 하시고 조금 나으실 때야. 이제 팔당 우리 덕서가니까 오셔가지고
또 남정 선생이 재물포고등학교 1,500원계 저녁에 지나는 목정교실하고 재물포 1,500인데 셋이서 술 한잔을 했는데 술 잡수도 했다니까 나 괜찮아요. 이제 일본에 전갑 거기도 갔다 왔다 그러면 술 한잔 하고 먹으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술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기억나는 거가 영절 직할 때도 누구입니까 간성미술관에 치던데 한복 이렇게 입고 와서 추모사를 대학병원에서 하는데 하다가 못 믿고 울다가 끝쳤어. 그게 무슨 얘기 하면은 남자는 그렇게 몇 사람들이 존경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재승박도 그 설치는 세상에 정말 순수한 예술가 정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전시만 것도 지금 가만히 그럼 남전 정신이 뭘까? 남전의 예술 정신이 무엇일까? 그거는 또 부학들이 정리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은 명예도 무슨 세속적인 그런 영리 찾은 양반이 아니잖아. 예술가 한국의 서예만이 아니라 무슨 음악이건 그림이건 한국의 진정한 우리 시대의 예술가 정신의 모델이 누굴까 하는 걸 한번 정돈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무섭는 얘기 같지만서도 특히 사모님한테 위로 말씀도 올리면서 또 동시에 좋은 스승님 때 좋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참 때 스승님을 떠받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 그 갸륵한 제자들의 그 정성도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두루 다 인생은 한 세상 짧게 살다가는 건데 남녀노소야말로 60년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야말로 좀 후세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정신계에 남는 분이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 없는 말씀 다음은 저는 김양동 선생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남전 선생님보다 2살 적은 김양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자가 벌써 이 좌중에서 저를 소외가 중에 제일 고령자로 지목하니까 저도 남전 선생 뒤를 따라갈 날이 곧 다가온다 이런 느낌을 그 말씀에 네, 남전 선생님은 이 시대를 살아간 서예가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였습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스승 검려 선생을 위한 부국 종사의 정신, 그게 정말 남전 선생님의 인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스승을 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남전 선생님이 무슨 서실을 차려서 경영하거나 이러지 않았음에도 시계 연서회가 구성되고 그 연서회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면서 오늘 지금 전집을 낸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아주 훌륭한 작품집을
내었습니다. 저도 그 작품집을 다 가지고 쓰면서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그 서집 3권, 정각집 1권 이런 거지를 장정도 참 훌륭한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그 제자들이 합심해서 했다는 것은 그 스승을 추모하고 존숭하지 않는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러한 현상 하나로서 남정 선생은 이 세상을 살다 간 보람을 크게 남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정 선생의 그러한 그 인품과 성품은 그 사회적 기질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성품은 무슨 교를 부릴 줄 몰라요. 뭐 조형도 뭐 정각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조형적인 전개도 할 법한데 그냥 조야하고 질박한 획질 그대로 때려쳐내는 그 기질 마치 천근의 굴이 녹여가지고 획질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소품 그 당당함 무게감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의 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 소위 이제 스승으로부터 받은 의발도 있겠지만 이미 본인이 타고난 그 천자의 천품에서 그러한 서품을 뽑아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글씨 쓸 때 자꾸 교회지기 쉽거든요. 교회지기 쉬울 때 남전 선생님의 서집을 꺼내서 일별하면서 감발을 받고 그러죠. 남전 선생님께서 그 여초 선생님 서예관에서 개관전 할 때 제가 가서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병원에서 그 진단받은 결과에 아주 근심스러워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인데 그때도 아주 침통한 얼굴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는 고성에 우리 집에 한번 와. 요 넘어가면 금방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귀에 생경한데 그 당부를 대뜸 실현해서 넘어가서 참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한번 대접이라도 해 올리고 이러지 못한 그 아쉬움이 정말 아픕니다. 남년 선생님의 이러한 그 출판과 유작 전시를 한 그 제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참 일들은 앞으로 서단에 아름다운 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을 묵묵히 집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내조해 주신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 네. 사모님 좀 일어나시. 그때 대관령 전시할 때 제가 가서 인사드리는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저도 사모님 처음 뵀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정말 남편 훌륭한 남편 두셨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소외가 늘 부군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참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이 양반 뭐 집에 뭐 공급 제대로 안 갖고 좋게 싶은데 책 사고 뭐 서예 자료 모집 수집하고 뭐 하느라고 우리 사모님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훌륭한 작가 뒤에는 그 작가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뒷받침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남년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사 홍영선 선생님 소문을 쓰셔서 했는데 요건 드로잉 작업하는데 좀 저희가 시간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해서 요번에 들어가지 못해서 책으로 내지 못해서 다음 기회에 책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쓸 때 우리 이양단께서 꼭 축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남전 형하고는 중고등학교 동문이자 2년 후배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는 같이 거기 유희강 선생님한테 글씨를 같이 배우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시계연수회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계연수회 보면 참 마음이 아주 훈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참 이 세상에 순수하고 아주 진솔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런 분들의 모임이 시계연수회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화가로서 60주년 전시회를 작년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예술계를 볼 때 차지지간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제지간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요 근래 근현대 이후에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도 보면은 이 사제관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무질서해졌다고 할까요? 제자들이 스승을 막 반박하고 욕하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또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들을 욕하고 다니고 하는 그런 볼상사나운 일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옛날 이렇게 쭉 보면 예술사에서 아주 훌륭한 사제 관계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 선생과 표암 강세양 선생의 관계입니다. 두 분이 다 안산에서 수행하셨고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는 그 단원 전시회라는 전시회를 해마다 30여 년째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는 단원 선생님의 유업을 기리는 전시회인데 아쉬운 건 그 단원 전시회에 표암 선생에 대한 기리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산시에다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단원 선생은 표암 선생의 바로 같은 동네 사던 꼬마였는데 이 꼬마를 데려다가 표암 선생이 일찍이 글씨와 그림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고서 30여 년이 지난 후에 표암 선생이 한성 판원이 되고 또 예술 판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도화원을 관장하는 직책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옛날 꼬마 제자였던 단원을 도와서 과학으로 뽑아가지고 이후에 모든 나라의 도화원에 관한 일을 단원에게 전수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은 늘 아침 저녁으로 같이 스승을 모시고 출퇴근을 하시고 그러면서 단원이 그린 그림에는 지금 남아있는 단원 그림 중에 보면은 그림 속에 제발이나 제찰이 붙어 있는데 그 글이 전부 표암 선생이 써주신 글이고 그렇습니다. 표암 선생이 나중에 표암유고라는 책을 지으시고 그 책 속에 단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쓰셨는데 그 단원기의 맨 마지막에 표암 선생이 쓰신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 동네에 살던 조그만 꼬마가 이제는 커서 나의 지기가 되었네. 자네와 나는 망년지교로세 라는 시를 써서 단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망년지교, 나이를 잊은 교재라고 이 망년지교라는 글을 거기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때 표암 선생과 단원 김옥련은 32년 차입니다. 32년 있는 망년지교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두 분의 망년지교를 저는 남전 원중식 형과 스승님 거며 일강 선생님의 관계에서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생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는 게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멋진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며 선생님이 반신불수로 쓰러지셨을 때 남준영이 그 당시에 동근흥에서 사시면서 서울시립대학의 직장에 다니시면서 직장이 끝나면은 화곡동 그러니까 서울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그때는 전철도 없던 그런 시절인데 직접 스승 댁에 가셔가지고 거며 선생님을 휠체어로 모시고 또 옆에서 먹도 갈아드리고 선생님 글씨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그 머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라도 그 기억력을 되찾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거며 선생님의 좌수를 도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거며 선생님의 좌수는 제게도 없는 훌륭한 걸작이죠. 제기의 걸작입니다. 그 좌수를 7년 동안 하시고 갖고 하셨죠. 그동안에 남전이 휠체어를 태워서 모시면서 심지어는 전시장에 가면은 2층, 3층 계단을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직접 스승님을 장등에다 업고 스승님을 업고 그러면서 남전이 수발을 했습니다. 이런 사진지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진지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남준이
쓰러졌습니다. 3층에 가면은 남전이 죽기 2달 전에 나한테 써주신 마지막 글씨가 걸려 있는데요. 그 작품을 이번에 전시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걸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10년 전에 고시전 기념전을 할 때 남전한테서 받은 글씨인데 그 글씨가 남전의 마지막 작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전이 검효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검효 선생님의 서집 출판 그리고 전시회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혼자서 감당하시면서 스승을 위한 애를 무척 쓰셨습니다. 근데 남전이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그 시계 연소의 분들이 마음을 전부 함께 하나로 일치해서 남전 선생의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남전 선생의 여러 가지 글씨들, 정각들, 이런 모든 기록들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훌륭한 전시회를 열고 스승을 위한 전시회를 이렇게 하고 서집 출판을 하고 이런 회를 열고 계십니다. 2대가 아닌 3대에 걸친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이 행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예술계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예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제지간이 지금 바로 이 현장입니다. 이게 세계에도 없는 최초의 그야말로 아름답기 짝이 없는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남전은 자기 스승인 검효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참 후에 시계연소회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근데 시계라는 것은 그 스승이신 검효 선생님이 태어나신 인천의 지방 이름이고 또 살아생전에 검효 선생님이 시계외사라는 별호를 검효외에 시계외사라는 별호를 쓰셨는데 그 별호를 따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런 예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스승님 살아계실 때 형님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자기 살 생각해서 자기 코를 내세워서 이름을 짓지 왜 돌아가신 스승님을 여태까지 못 믿어서 이렇게 시계연소회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남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직도 스승님께 은혜가 너무 많아. 그 은혜를 여태까지 제대로 못 갚아드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시계연소회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남전을 생각하게 되고 검효 선생님을 또 추억하게 됩니다. 이 시계연소회라는 것 때문에 사주인이 자동적으로 3대에 걸친 사제지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연소회 하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진솔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술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알려질수록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계연소회분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행사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딱 시간을 여러분 너무 지루하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두 분만 딱 축사를 위해서 지금 빨리 끝나려고 한 것이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분이 더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자, 여러분 앞에 남전 선생님의 예술 세대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승어 사는 제자가 안 나오면 시계서울은 빵입니다. 선생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와야 한다. 이게 시계서류가 예매를 입는 길이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함정환 전 강원도 지사님께서 한 말씀. 길게 1시간만 하겠습니다. 참 우리 남전 선생님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인연이 건강해야 됩니다. 난 우리 남전처럼 인연이 건강한 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늘 원군에서 참여해 주시고 행사 있을 때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런 인연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늙어서 외롭습니다. 우리 노인들 중에 가장 고통이 외로움입니다. 그걸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극복해 주시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남전 선생 처음 작품전을 열었던, 서예전을 열었던 1960년대 초에 서울농대 상록사라는 기숙사에서 학생이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전에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유달령 선생님 아드님이신데 유달령 선생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당신도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전 서예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그는 청출어람이라더니 참 나보다 대단한 놈 오늘 여기서 봤다고 그러시면서 그때 이미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남전 선생을. 그런데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 작품전을 하는데 그때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트로스물 웃으시더라고요.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런 제자가 있어서. 저는 남전 선생과 농대 동문이지만 또 집도 가까이서 있어서 당신이 개척 농사당 계실 때 저는 탑동이라는 데서 매일 그 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여러 번 뵙다가 강원도지사가 되어가지고 그 기린면 미산천이라는데 우리 남전 선생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도르래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기서 처음 봤어요. 미산천 건너편에 케이블카를 매달아 놓고 절 보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내줘가지고. 그 도르래를 타보니까 세상에 케이블카도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건너가니까 저를 반기는 게 백구들이 반기더라고요. 그 백구 몇 마리 데리고 그 험준한 산에서 혼자 사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를 가끔 오시고 당신을 능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글 쓰시는데 아까 어느 어른 말씀하셨듯이 막 내지르는 거예요. 글씨인지 뭐지 그냥 막 내지르는데 참 대단한 기백이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몇 년 사시다가 속초 가셨다가 영랑호 옆에 죽정루에 가서 또 사시는데 늘 서예에 그렇게 정진하는 매진하는 분은 처음 배웠는데 거기서 그분을 보고 제가 또 놀란 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시고 서예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서예는 예절이다. 예절을 가르쳐야지 사람이 제대로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자라서 아마 오늘 연서에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제 다 자랐을 거예요. 그만큼 후학을 사랑해 주시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분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을 바로 사는 거다. 고고한척하고 혼자만 유유자적해왔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도 누구보다 겸손한 그분 지금도 존경하고 그분을 흠모합니다. 그 당신의 유작 전에 이렇게 연서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처럼 여기도 청출어람이 나와야 되겠죠. 스승을 이기는 제자가 나와서 정말 추사 김정희 선생보다도 더 오래오래 우리 역사에 우리 기억에 남는 우리 남전 원종식 선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모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릴레이 축사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오늘 꼭 얘기를 안 하시면 주무시 못하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아까 손을 드신 분이 있어서 우리 경동대 이만식 부총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다른 분이 좀 드셔도 됩니다. 제가 축사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축사할 레벨도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축사가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해보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따라서 미래를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남자 선생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자 선생님을 경동대학교에서 10년간 함께 가르치고 또 모시고 했습니다. 경동대학교에서 기른 제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선생님의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면 이 300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호를 지어주십니다. 학기가 마치면. 그런데 그 마치면서 전부 다 인장을 다지게 서각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을 당신 손으로 각도가 있죠. 정확하게 찍어서 호를 쓰셔서 줍니다. 학생들은 이 받은 호를 어떻게 했을까요? 꼭 이쁘게 해서 뒷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또 주머니에 쑥 집어넣거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씩 웃으시면서 그 뜻을 잘 새겨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설명을 해준 학생들이 제자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남자 선생님께서 8시 30분에 출근을 이렇게 대체로 하십니다. 그렇죠? 연구실에 보시면은 따뜻하게 전기 주전자가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미리 따뜻하게 연구실이 보온으로 기계가 물려져 있어서 따뜻한 연구실을 맞이 부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1년간 그러시면서 내 앞에 바로 앞에 조교실이 있으니까 조교가 와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8시에 출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시에 출근을 문을 탁 열어보니까 그 대학의 기획처장이 청소년 다음으로 높은 양반이 찬물을 끓이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장을 닦고 책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것은 1년간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남전 선생님 추모시를 짓지 못합니다. 벅차면 노래하지 못하듯이. 그런데 나중에 짧은 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바람은 향기를 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향기를 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저는 남전 선생님께 대한 표현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남전 선생님과 저의 인연관계고요. 여기 사모님 계십니다만 남정 선생님께 대해서 거침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님하고 관계랄까. 그래도 스님께서 웃어주시면서 늘 또 사모님께서 이만식 스님이 말씀하시면 통쾌해요. 이렇게
이렇게도 참 한물 없이 모셨습니다만 그 뜻을 빌어서 제가 이 마이크에 쓴 바로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많은 제자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침없는 말입니다. 제가 운명 죽어서 뭐 중달 쫓았다고 남전 선생님 생전에 개인전 2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돌아가시고 지금 3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제가 분명히 중달 얘기해서 중달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죽어서도 완장한다. 아마 남전 선생님께서 평소에 그러한 품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 유지를 받들어서 살아생전 계신 것보다 더 많은 횟수에 지금 전시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어느 분께서 청출로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영위하고 칭찬하셨습니다만 정말 저도 제자를 기르는 입장이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정말 큰 절을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남전 선생님의 뜻을 이런 전시회를 갖고 또 우리가 해고하고 이런 것이 끝날 것인가? 아까 어느 분 우리 선생님께서 더 큰 제재가 나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북대학교에서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여기 남전 선생님께서 정말 힘들게 키운 제자 하나, 못난 제자가 하나 있는데 박재복 박사죠. 억지로 중국으로 쫓아내보내서 공부시켜서 돌아와서 경북대학교에 재밌도록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겠다고 대학 교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일러 바쳤어요. 오늘 원서 마감인데 박재복 교수가 원서를 안 냈습니다. 제가 하루만 딱 연기를 시켜드릴 테니까 선생님 도출을 해주십시오. 아마 엄청나게 야단맞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론은 이러한 마성장이 박재복 교수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선생님의 또 뜻을 받들어서 경동대학교에서 이번 9월 달부터 서예학과를 설치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서예학과, 인문학과가 약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생들을 받으려고 설문조사를 하고 입학해서 단계조사를 했더니 항상 10명 이하가 나옵니다. 설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박재복 교수의 기획안으로 또 아이디어로 중국 유학생들을 섭외하고 알아보고 네트워크로 중국에서 석박사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음을 알고 9월달부터 그것도 약 90명 정도의 정원을 두고 이제 우리 서예의 또 남전 선생님의 그런 뜻이 학문으로 대학의 학과로서 더 나아가서 한국의 K-석법으로 K-서예로 우리 한국에 지금 여기 계시는 또 많은 대서예가 분들의 작품도 우리가 중국 학생들에게 이제 알리고 또 인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훌륭한 이러한 서예의 정신과 우리의 그러한 예능들을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어가도록 또 저는 대학의 행정 지원자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